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는 보면요, 개수대 밑에 온수 분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원래 개수대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얘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위치가 이동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장만 간다고 하면 어떻게? 온수 분배기가 덜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옮겨야 돼요. New build. 인테리어 하실 때 대면형 주방 관련된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우리가 조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주방 벽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실 쪽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이 대면형 주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때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대면형 주방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유의해야 될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형태의 공간, 대면형 주방, 여기 지금 조리하는 공간 있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안쪽에 왔을 때 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고 여기 개수대가 있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조리 공간과 개수대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같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보면 개수대와 조리 공간, 쿡탑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가지 경우 다 거실 쪽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 이게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사이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요, 보통 보면 아일랜드에 대한 폭을 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적으로 여유가 좀 된다라고 하면 1200 이상, 1500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면형 주방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치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주방이 있고 쿡탑이 있고 식탁이 들어간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도 여기가 키 큰 장이 들어가고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키 큰 장, 여기가 아일랜드인데 여기 식탁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본 평면은 판상형 기준이고 두 번째 지금 보시는 평면은 타워형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아일랜드가 대면형으로 들어가면서 식탁을 온전히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식탁 사이즈를 보면요, 4인용 기준일 때 1000에 1600 정도가 나오고 의자가 들어가는데, 이 식탁의 끝과 벽체 끝 요 사이가 대략 1000 정도는 돼야 앉아서 식사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아일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식탁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1200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0에서 1200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불편함이 없는 건데, 이 기준의 사이즈를 여기다 접목을 해서 여기 전체 사이즈를 본다면 보통 이 사이즈가 700에서 750 정도, 그리고 여기가 900에서 1000, 1200 정도, 그리고 이거는 길에 따라 다르겠죠. 1000이 됐던 1200이 됐던, 그리고 요 공간이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이 떨어지잖아요. 거기다 여기 식탁 그리고 요 라인까지 계산하면 여기가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구축 아파트, 여기에 우리가 대면형 주방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발코니 비약장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3.4m 밖에 안 돼요. 내부 모습을 보더라도 여기가 다용도실 쪽으로 나가고 여기가 주방 벽체,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형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방인 거죠. 자, 이렇게 주방이 길이가 짧을 때는 통상적으로 발코니를 활용해서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있는 이 벽체 있죠, 이 벽체. 이 벽체가 요건데 이 벽체가 내력벽이라서 털어낼 수가 없는 벽체란 말이에요. 발코니를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3.4m 공간밖에 활용을 못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대면형 주방을 설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개수대가 없어진 거지? 개수대가 없네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수대 위치가 어디로 갔냐면 지금 이쪽으로 위치를 해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확장이 되지 않을 때는요, 바깥쪽에 있던 냉장고를 안쪽으로 가져오기를 되게 원하세요. 냉장고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가는 문 자체가 보기가 싫으니까 문을 달아서 완전 빌트인 된 느낌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대면형 주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식탁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식탁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형 구조를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거실에 식탁을 배치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아일랜드에는 바체 형태를 두면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식탁을 거실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여기 거실에 두고 식사를 하면 거실 쪽에서 바깥에 조망이 되잖아요. 훨씬 더 분위기 있고 좋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조리를 하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식탁까지 가져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거리가 먼데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수 분배기 위치를 파하라 라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는 보면요, 개수대 밑에 온수 분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원래 개수대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얘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위치가 이동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장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온수 분배기가 덜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옮겨야 돼요. 온수 분배기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만큼의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렌지 후드가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렌지 후드 배관 자체가 대면형 주방으로 가는 위치 형태로 갈 수 있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기존 렌지 후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앞쪽으로 더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퀘어 형태의 후드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 후드가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슬라브와 천정 사이의 공간에서 이 자바라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구축 아파트는요, 천정, 슬라브하고 천정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 간격이 100mm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관 파이프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관 파이프를 위한 천정 단내림을 해야 돼요. 그럼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렌지 후드, 이런 식의 렌지 후드를 사용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방 배기식으로 해서 음식을 하면 이쪽으로 해서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형태의 렌지 후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렌지 후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스퀘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후드가 내려오잖아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렌지 후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깝깝해 보이고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렌지 후드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이만큼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를 빨아당기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흡입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인 이런 형태, 그리고 다운드래프트 형태의 후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방 배기식 같은 경우는요,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겠죠. 근데 구축 아파트에서 이렇게 강제로 만들게 되면 바깥으로 연기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후드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스퀘어 형태 아일랜드 후드 하려고 하면 배관 라인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내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일랜드 형태에 툭 떨어지는 펜던트 형태의 후드도 있는데 이거 역시 필터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바라를 연결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쪽으로 해서 연기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연기를 빨아들이고 바깥으로 이 밑으로 해서 하부장 쪽으로 연기를 빼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링 돼서 실내로 다시 유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터 교체도 자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밑에 또 그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기 싫다고 또 그릴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냄새가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돌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아, 내가 대면형 주방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뉴 빌드.
오늘 우리가 대면형 주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하게 나 이쁘니까 대면형 주방 해야지 라는 것보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할래 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의 한 줄평 뚜둥 대면형 주방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자.